전 세계가 AI 혁명으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또 한 번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AI 후진국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데이터 센터는 정말로 심각한데요. 데이터 센터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개수를 이렇게 통계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당연히 제일 많겠죠? 5,381개나 됩니다. 2위인 독일 521개를 가뿐하게 넘어섰고, 자, 영국 514개, 중국이 449개인데, 아니, 우리나라 그러면 IT 선진국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 혁명을 이끌던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1등부터 10등 사이에 없습니다. 특히 10등이 어딘지 보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219개로 분명히 당당히 10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순위 안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앞서 있는 나라들이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처럼 국토도 좁고 인구도 훨씬 적은 나라도 297개가 되고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251개입니다. 한국은 2023년 데이터를 보면 153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나라 1등부터 10등 사이에 한국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상황은요. 이대로면 인구 580만 덴마크한테도 데이터 센터에서 밀릴 판인데요. 자, 이 기사 한국일보 기사 제목인데 구글, 애플은 왜 덴마크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까 하는 기사입니다. 자, 애플, 구글, 메타가 덴마크의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다는 기사 내용인데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와, 이 추가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미 메타가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더 건설한다. 자, 이렇게 덴마크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니까 경제적 효과가 정말 크죠. 애플 하나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하이퍼스케일답게 아주 금액도 크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덴마크 청년들한테 디지털 교육을 직접 하고 그리고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덴마크 청년들을 이렇게 공짜로 교육해주고 채용도 하니 덴마크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도대체 왜 덴마크엔 투자하고 우리나라한테는 투자하지 않느냐,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덴마크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덴마크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 투자해서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빅테크들은 지금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빅테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아리백한다고 그동안 큰 소리를 쳐왔는데 지금 AI라는 전기 먹는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아주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가 이제 와서 화석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 그러면 욕을 엄청 먹겠죠. 지금까지 이 빅테크에 납품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업체들한테는 아리백을 준수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는 이제 어떤 계획이냐? 직접 발전소까지 짓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덴마크에 그럼 또 발전소를 짓고 진출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덴마크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덴마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주고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의 80%까지 덴마크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덴마크 전체가 신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조성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덴마크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이거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지금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청년들이 지금 IT 인재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덴마크 청년들을 교육해주고 있으니 덴마크 입장에서는
잘 키운 신재생에너지, 잘 키운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지금 덴마크 경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덴마크가 에너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뛰어난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딜까요? 201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투자에 너무나도 인색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는 IT 인프라 투자가 아주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덴마크보다도 못해요. 2024년 다운로드 속도를 보면 덴마크가 220mbps로 9위입니다. 세계 9위. 근데 한국은 160mbps로 28위입니다. 야, 이제 옛날의 영광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UAE입니다. 290mbps. UAE가 중동에서 지금 중심지가 되고 점점 발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주 똑똑하게 IT 인프라를 계속 깔고 그리고 IT 산업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온갖 지원을 해주니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 중동을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역시 똑같이 290mbps인데 아주 살짝 떨어져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 다운로드 순위에서 28위까지 밀린 이제는 IT 후진국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2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 기업들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덴마크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덴마크에 이렇게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센터가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부지가 부족합니다. 왜? 수도권에만 다 몰려드니까. 더군다나 요즘의 트렌드는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같이 짓습니다. 이유는 뭐냐? 송전망을 깔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은 땅값이 엄청 비싸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그래도 고산지대가 많고 서늘한 곳이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정말 중요한데 강원도에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다가 지으면 딱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부 수도권에 몰려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값이 엄청 비싸죠. 발전소를 함께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IT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2024년 6월에 우클라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그래도 속도가 빨라요. 188인데 경북은 99, 전북은 97, 강원도는 95,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IT 속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경기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T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자기가 IT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덴마크는 전국에 골고루 IT 인프라를 쫙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드는 새로운 지역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자기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발칵 뒤집힙니다. 데이터 센터 못 들어오게 막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근데 덴마크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골고루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이 발전 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더군다나 온갖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 지역 청년들을 데이터 센터의 IT 전문가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덴마크 사람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무서운 덴마크의 무기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이거 진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뜨겁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이걸 냉각하느라 정말 계속 물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뜨거워진 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기업한테 온갖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페어를 활용하느냐? 지역 난방 시스템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택, 상업용 건물에 난방, 온수 이런 것들을 대주고요. 특히 수영장에 온수를 공급해 주니까 덴마크 사람들, 덴마크가 은근 춥잖아요. 근데 수영장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시작하니까 와, 전기요금 하나도 안 들고 수영장 물이 따뜻하네?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데 자, 화학 또 식품 가공 이런 데 열이 필요한데 산업용 열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써서 데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 요금이 엄청 절약되는 거죠. 특히 주변 농가 온실이나 실내 농업 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비닐하우스 정말 많은데 이런 데다가 만약에 열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덴마크는 굉장히 강력한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니 덴마크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라고 하는데 2032년까지 자, 새로 건설할 데이터 센터 신청서를 한번 내봐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72%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에 더 몰리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정부도 지방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복잡해요.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 데이터 센터 지을 기업 하나도 없어요. 왜? 인프라 문제, 인력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가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내후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블랙아웃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정말 커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의 송전망이 어느 정도 없냐? 강원도에 새로 건설한 화력발전소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송전망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새로 건설한 화력발전소가 지금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 호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송전망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역에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송전망이 없어서 원전 가동률마저 줄였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전소는 전부 남쪽 아니면 동쪽에 지어놓고 전력이 필요한 건 전부 수도권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 송전망이 꼭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송전망을 거의 건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발전소 짓겠다는 계획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앞으로 원전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원전을 데이터 센터처럼 이렇게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바로 옆에다 짓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블랙아웃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망까지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바로 옆에다가 SMR을 건설하겠다고 해요.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에다가 몽땅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원전은 전부 다 남쪽 지방에다가 지어놓으면 지금 남쪽에 예를 들어 호남이나 영남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처럼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좋은 시설은 수도권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는 원전만 지으란 말이냐? 이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렇게 전력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 어떤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까요? 그렇다고 지방에 짓자니 지방은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러면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수도권에 SMR과 동시에 즉 원전도 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에너지 정책과 데이터 센터 정책이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AI 후진국,
IT 후진국으로 전락할 겁니다. 아니, 이미 반쯤은 전락했어요.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28을 하는 나라라니, 아니 201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이 1등이었는데, 그것도 독보적이었는데 이제는 28입니다. 이대로 가면 40이 50이 가는 것도 이제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AI 후진국 되는 거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 데이터 센터에 블랙아웃이 일어나서 정전이 된다. 그러면 IT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력 위기를 놓고도 송전망도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려요. 지금 곳곳에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전망은 지금부터 지어야 2, 3년 뒤에 송전망을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우리나라가 전력 부족 국가로 추락하는 걸 막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지면 후진국으로 한 방에 떨어져요. 지금 빨리 발전소를 짓고 빨리 송전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제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진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죠. 자,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